지금부터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요, 원천징수를 할 건데, 여기에서 두 문제 나오고 15점입니다. 근데 4개에서 일반적으로 2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는 많이 할만해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나오던 게 나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할만하지 않은가,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연습할 게 무슨 등록이세요? 사원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사원을 등록을 해요.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연말정산.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은요. 516페이지 피시고 여기 위에 요거 눌러주세요. 원천징수.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원 등록 눌러주세요.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여기 지금 110하나 이진학님은 들어가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 서울시 송파구 다락로 237.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빠진 거 찾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빠진 거는 넣고, 예, 맞는 거는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건강보험 보험 월수액에다가 530만 원이라고 쳐주세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분 신고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530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넣어주시면 좋은 건 뭐냐면은요, 이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매달 급여 명세서에 요 금액이 자동으로 찍혀요. 따로 넣어주실 필요 없이. 왜냐면 이 사람은 신고 금액이 얼마다? 530이다. 이렇게 아예, 예,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양가족 명세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번 주에 외워오시라고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나이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이 얼마요?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얼마요? 150. 그 다음에 이자 배당 2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얼마요? 300. 요거 있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로 오시고요. 여기 이진학님 들어가 계시죠? 네, 이진학님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렇게만 넣어주면 이진학 본인 거는 끝.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516페이지 보시면 배우자 있습니다. 뭐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여기 밑에 있어요. 배우자 3번. 그 다음에 이름은 김미화.
그 다음에 6912122530 주민등록번호 넣으시면은 나이하고 떠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부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배우자인데 소득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배우자 맞습니다. 부라고 되면은 배우자가 아닌 게 아니고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끔씩 이 부를 오해하셔갖고 배우자가 안 되는 건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공제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4번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녀 써 있잖아요. 4번에. 그 다음에 이성민 01051137763110 하시면 딱 몇 살 나와요? 20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올해가 2021년도잖아요. 그럼 계산기에다 2021 쓰고 01년생이면 2001년생이죠. 2021에서 2001 빼면 몇 나와요? 20살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얘가 알아서 계산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녀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거 외우실 필요 없는 게 요 밑에 써 있어요. 아래 7세 이하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이야? 7세 이상 20세 이하는 자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딱 몇 살이죠? 20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맞으면은 요게 한 5점 정도 나와요. 5점 내지 7점 정도. 그 다음에 넘기세요. 518페이지. 여기 눌러주세요. 강경림님.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먼저 눌러주세요. 기본사항.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투 실업의 사원 강경님 입사일 2019년 6월 1일 맞고요. 부양가족 내역이다. 부양가족 명세서를 입력하시오.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 항목에 뭘로 넣으래요? 부로 넣으래요. 그래서 일단 입력은 조금 이따 하고요. 거기 강경림 씨부터 정민석까지 보이세요? 네, 거기에 입력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X 한번 해보세요. 2분 후에 같이 볼게요. 일단은 넣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강경림님은 본인이죠. 근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연간 총급여액 2,600.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부녀자. 부녀자에다가 여기 여 좀 해주세요. 본인 거. 그리고 앞에 보세요. 부녀자 공제는 일단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얼마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2,600. 그게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부녀자 공제는 일단 기준 금액은 3천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맞벌이. 그래서 맞벌이 하는 경우, 요게 이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근데 이제 요거를 일명 뭐라 그런다고요? 맞벌이 공제. 근데 원래 맞벌이 공제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맞벌이 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요때도 이제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부녀자를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정줄래님의 별표 3개 치세요. 요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집니다. 일단 정줄래님 입력까지만 먼저 할게요. 여기 밑에다가 3번 배우자 정줄래. 그 다음에 78021912889585. 일단 부 먼저 여기까지 하세요. 부까지. 왜 부인지 설명드릴게요. 요 분만 X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왜 부냐면 거기 보시면 이분 월급 얼마예요? 연간 총급액 300이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급여액에 총급액 500만원 이하는 70% 공제해줘요. 몇 프로 공제해준다고요? 70%. 그래서 우리 그 소득 외울 때 총급여 500만원 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150만원이라고 외웠잖아요. 이거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빼기 전 금액, 얘는 뭐한 금액이에요? 뺀 이후 금액. 왜냐면 500만 원의 70%가 얼마예요? 350이잖아요. 그리고 500에서 350 빼면 얼마예요? 150. 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근데 거기 보시면 총급이 얼마죠? 300이죠. 그러면 70% 뺀다 그랬잖아요. 37은 21.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이 90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근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여기에요. 사업소득. 무슨 소득이요? 사업소득. 그러면 결론은 이분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게 종합소득이잖아요. 종합소득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합쳐라.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에다가 90에다가 저기 얼마냐? 80만 원 더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70만 원 되는 거예요. 합쳤을 때는요. 무조건 1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소득은 소득 금액 얼마라 그랬어요? 100만 원. 그다음에 총급여 500. 이자 배당이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 150. 그다음에 이자 배당 얼마라고요? 2000. 그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얼마예요? 300. 그리고 여기에 없으면 여기에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 4개에 없으면 무조건 100만 원이 기준이에요. 합치든 뭐를 하든 여기에 없으면 무조건 기준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 근데 지금 170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든지 다 똑같아요. 쉬운 것도 있고 뭐한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죠. 요건 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대만님 복권 당첨 소득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복권 당첨 소득 옆에다가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복권 당첨금 받잖아요. 그러면 복권 당첨금 받을 때 은행에서 뭐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줍니다. 그럼 더 이상 낼 세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등까지가 로또 복권 4등이 5만 원이에요. 왜 5만 원이냐면 기타 소득 때 잠깐 봤었잖아요. 과세 최저한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까지는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래서 4등까지는 그 로또 복권 산대 가서 바꾸시면 되고요. 3등부터는 농협 가셔야 돼요. 1등은 꼭 어디로 가야 돼요? 본점으로 가야 되고 금액이 커서. 최근에 뉴스에 몇 번 나왔잖아요. 본점 가시면은 한 2시간 동안 잡아놓고 이거 가입하라고 가입 설명한대요. 그거 몇 명이 짜증난다고 기자 불러갖고 글 썼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1억짜리 뭐 하나 들어 죽었다.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얄짤 없죠.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인 사람. 그래서 정줄레님은 부구, 강대만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프로그램에 입력할 거거든요. 복권 당첨 소득은 0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5억이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 시험 볼 때는 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 받을 때 세금 다 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돈은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대만님 넣으시고 440-331-1672-337. 그 다음에 요분은 60세 이상의 경로 우대죠. 그리고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 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돼요. 그래서 호칭이 우리 부모님인지 배우자의 부모님인지도 종종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모님 나왔어. 그럼 배우자. 아니면 뭐 시어머님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배우자의 직계존속.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 말 없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에요. 시험 때에는. 그 다음에 최수진님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이만 있고 뭐가 없죠? 소득 없죠. 최수진님은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최수진님 450605 05270970
그래서 60세 이상. 최수지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정주리 자녀 4번. 근데 정주리 넣으실 때 주의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뭐 넣어주셔야 돼요? 장애. 특별한 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장애인 복지카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민석, 민석이도 1205053646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입력 마무리 하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519페이지 보시면은요, 박시용 씨라고 있어요. 519페이지에 보시면 박시용. 제가 앞에만 잡아드릴 테니까 뒤에 건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 눌러주세요. 박시용.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기본상. 앞으로 제가 강조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생산직 있죠. 거기 생산직이라고 나오면 여기 꼭 바꿔주셔야 돼요. 여로. 그리고 생산직 나오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생산직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 있죠. 여기 밑에 나와요. 힌트가.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얼마요? 210. 그러면 거기 지문에 2,8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여 바꿔주셔야 돼요. 여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생산직일 때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생산직이 좋은 거예요? 사무직이 좋은 거예요? 사무직이 좋은 거예요. 왜요? 신경 쓸 게 하나 줄어드니까. 그리고 남자분이 좋아요? 여자분이 좋아요? 시험 볼 때 남자가 좋아요. 왜요? 부녀자 공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차피 한 부모는 양쪽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험 문제는 사무직의 남자예요. 그러면 신경 쓸 거 2개가 줄어들어요. 근데 생산직의 여자분 나오시면 신경 쓸 거 2개가 늘어요. 요거랑 여기 여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전년도 총급여액 얼마요? 2,870. 요건 무슨 직일 때만 하는 거라고요? 생산직일 때만. 사무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 하시고 거기 보시면 이미용 씨부터 이미자 씨까지 있으시죠? 한번 입력해 보세요. 5분 후에 맞출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미용님 있으시죠? 이미용님은 이자가 얼마예요? 1600이죠? 우리 이자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네, 2000까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박상민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 쳤구나. 자녀 들어가야 돼요. 꼭 자녀는 7부터 몇 가지요? 20까지. 그 다음에 또 자녀 박정현 04010742883716.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박정은이가 키포인트예요. 입양했죠. 그럼 여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출산 입양. 몇째예요? 셋째죠. 넷째도 셋째예요. 시험 보실 때. 왜냐면 없잖아요. 셋째 이상. 만약에 넷째 태어났대. 그것도 셋째. 다섯째 태어났대. 그것도 몇째예요? 셋째예요. 왜냐면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이미자님 810412276462인데 요분은 요걸로 넣으셔야 돼요. 장애인으로. 왜냐면 거기 뒤에 써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20세 이하하고 60세 이상은 나이에 맞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장애인이면 뭘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장애인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 등록했으니까 이제 월급 주는 거 연습을 하실 거예요.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입력. 그래서 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총 3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요. 첫 번째로 요거 관련된 걸 좀 외우셔야 돼요. 비과세. 뭐 관련된 거요? 비과세 관련된 거. 우리 비과세의 뜻이 뭐죠? 세금 안 낸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과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어요. 식대. 그래서 식대는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제공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월 10만 원인데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요건 자차를 회사 업무에 뭐 했을 때요? 사용했을 때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월 얼마요? 2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그 했었던 생산직 관련된 연장근로수당 있죠? 요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무조건 비과세니까 시험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육아수당이라고 있어요. 요거 몇 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요? 6세 이하 자녀. 요것도 10만 원. 그리고 모를 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기억이 안 나. 그럴 때에는 또 따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얘네는 계속 나오는 거고 이거 외적인 게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올 때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입력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급일자라고 있어요. 요거 좀 눌러주세요. 원래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삭제를 안 하면 우리가 연습을 못 해요. 그래서 원래 시험 볼 때랑 실무에서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월급이 입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삭제 눌러서 다 지워버리세요. 근데 원래는 이거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월급 준 데이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연습해야 되니까 일부러 지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해보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입력하는데 에러 뜨고 막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재 만드신 분이 조금 엇박자로 만들었어요. 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잘 만드셨는데 요 부분은 좀 박자가 엇박자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위에 보시면 수당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만 잘 맞추면 나머지는 쉬워요. 입력은 대빵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수당공제예요. 무슨 공제라고요? 수당공제. 여기 보시면 교재 보세요. 강경님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래요. 52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급여를 줬는데 모두 월정액이래요.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 반영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기본급.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본급 있죠. 여기 보면 기본급 있나요? 없나요? 있죠. 프로그램에. 네, 쓸 거니까 여예요. 이거 부로 만들면 이따가 월급 넣을 때 안 뜹니다. 그러니까 여는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는 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여.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상여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없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세요? 부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수당. 거기 보시면 직책수당 없죠? 없으면 뭐라고요? 부예요. 그래서 뭘로 해주세요? 부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 월차수당도 없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주세요? 부.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거기 꼭 비과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지문에도 보시면 식대 10만원인데 중식을 별도로 뭐 하고 있죠? 제공하고 있죠. 제공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부로 만드세요. 부로 만드시고 여기 제일 밑에다가 과세. 그래서 과세에 뭐요? 식대. 이렇게 직접 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여부 체크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닌지라. 그 다음에 식대까지 됐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거기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저기를 봐주셔야 돼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배기량 몇 cc요? 2000cc. 이거 일부러 넣은 거예요. 여기 부가가치세 아니잖아요. 1000cc 넘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우리 왜 그러냐면 cc에 목매고 있잖아요. 맨날 몇 cc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면은 헷갈립니다. 또 왠지 1000cc 넘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진짜 낸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이거 어쨌든 좀 머리는 좀 굴려서 만드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예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은 업무에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업무에만 사용하면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거기 야간 근로 있죠? 있으니까 야간 근로 뭘로 잡으세요? 여.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없는 거 넣을 겁니다. 다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뭐가 없죠? 출근 수당 없죠. 근데 시험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떨 수가 있냐면은 이게 출근 수당이 있는지 내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능한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밑에다가 비과세로 넣으세요. 무조건. 이건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일단 비과세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일단 쳐요. 출근수당. 출근수당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F2. 거기에다 또 출근 쳐보세요. 그럼 출근수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비과세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를 과세로 돌리세요. 그럼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격증 수당. 그래서 모를 때는 비과세 치고 자격증 수당 치고 F2 눌러서 뭐요?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뭘로 바꾸라고요? 과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6월 공제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소득세, 지방세 없죠. 이건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떠요, 무조건. 그 다음에 거기 지문 제일 밑에 보시면 요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우리 사주 조합비라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에는 없죠. 그럼 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사주 조합비. 그러니까 항상 있으면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뭐 하라고요? 등록하는 겁니다. 우리 사주 조합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F2 누르세요. 우리 사주 조합비 치신 다음에 그 다음 칸에서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부금이래요. 무슨 금이요?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 누르시고요. 그러면 기부금이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문제가 6월 달 거예요. 몇 월 달 거예요? 6월. 그 다음에 며칠 거죠? 20 며칠이요? 5일. 그래서 6월 25일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강경림씨 누르시고 칸 찾아서 뭐만 넣으시면 돼요. 이제 금액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금액 넣어 보세요. 기본급에 250, 자가운전 20, 야간 10, 식대 10, 출근 5, 자격증 5,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비 얼마요? 2만원. 그러니까 입력은 대빵 쉬워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연습 많이 하는데 제가 연습할 때마다 맨날 이 얘기 할 거예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수당공제다.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그래서 수당공제만 잘 넣으시면은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5분에 이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남았거든요. 그거 두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